지금 공부 쭉 하고 계시면서 이제 1단계 끝나고 2단계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다 끝나고 전반기 시험 끝난 상태에서 다시 후반기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등록한 지 한 달, 두 달 채 안 돼서 공부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핵심은 변별력이 아주 거의 없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병역법 오늘 강의가 끝났지만 병역법 그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서 다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 교재 제가 올려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최근 5년치에는 숫자가 다 중복되어 있어요. 67에 70에 73에 숫자가 한 개만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두세 개가 계속 겹치는 조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조항이 겹친 것도 있지만 같은 문장 내에서도 3, 4회가 연속해서 나온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체크리스트하고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 대부분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위해서 본고사에 맞게끔 변별력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주의할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를 조합해 보면 78개에서 80개 사이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70개 내외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70개 밑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상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분들은 다 완성된 겁니다. 지금 반복 사이클을 계속 돌고 계신 거거든요. 두 개를 왜 틀렸냐? 몰라서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틀린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왜 떨어지죠? 그냥 맨날 나무에서 사는 애들이잖아. 왜 떨어지죠?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안 올라가면 떨어질 일이 없어. 시험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공부가 완벽하게 됐다 하더라도 모의고사 1회부터 9회까지 다 만점 받았는데 본고사에서 틀릴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나는 분명히 1번을 찍고 시험지도 1번, 답안지도 1번인데 분명히 그렇게 체크했는데 2번으로 체크되어 있어서 틀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어떤 분 예전에 이제 재작년까지 거의 모의고사에서 한 개 틀리거나 만점 받는 분이었는데 통합방위법에서 밀렸었어요. 그걸 몰랐던 거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5문제가 밀렸어가지고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2단계 문제 풀고 있잖아요. 8일 간격으로 돌고 있는 거. 이거 하나도 안 틀리셔야 돼요. 그거 하나도 안 틀린 수준이 되셔야 돼요. 그럼 정독도 다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책을 보셔도 되고 모의고사만 풀고 책을 보셔도 상관이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2단계에서 완성할 단계는 2단계입니다. 그런데 70개 내외로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2단계를 들어가서 이제 좀 틀리면서 어제 풀었던 거 다시 풀어도 좀 틀리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수준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모의고사가 72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2단계 풀고 있는 거 하나도 안 틀릴 때까지. 지금 그 수준 안 되니까 틀리는 거예요. 72개에서 73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상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원칙형을 틀렸다는 얘기예요. 크게 오늘 문제 뭐 크게 함정 있는 게 있었나요? 물론 뭐 한두 문제 있긴 했지만 어쨌든 74개는 모르겠어요. 이 원문을 조금만 알고 있고 문제를 풀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4개까지 안 나왔다는 거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단계 문제를 하나도 틀리지 않을 수준까지 가세요. 하나도 틀리지 않을 수준까지. 내가 하루에 한 400에서 500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게 계속 틀리더라. 그러면 하루에 600개, 700개 늘리세요. 늘리세요. 자기는 계속 공부하는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점수는 계속 높이고 싶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참고로 700개 이상을 지금 거의 한 80일 정도 남았는데 본고사 갈 때까지 하루에 700개 이상을 푸신 분 중에 비선되신 분들은 자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 빼고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한 400개를 풀면서 700개 이상 푸는 분들의 수준에 도달하길 바라세요. 저는 400개를 풀지만 책 종독도 합니다.
정말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독을 하고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만족을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대해지지 마세요. 400문제를 풀면은 아침에 8시 시작을 했습니다. 몇 시에 끝나시죠? 10시, 11시? 400문제를 푸는데? 체크리스트가 대부분 400문제, 350에서 400문제 사이로 되어 있어요. 그게 11시에 끝난다? 아직 1단계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3시는 좀 무리인 것 같고 한 4시 정도에 끝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여기 완성된 겁니다. 그분들이 다른 걸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크리스트 2단계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은 이때부터 뭘 하셔야 되냐. 일단 이거 다 진행하셔야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 체크리스트 나와 있는 대로 쭉 진행하세요. 강의는 2단계 강의를 반드시 토요일 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 사이클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반복 사이클 들어갔을 때하고 두 번째 반복 사이클 들어갔을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두 번째부터 반복 사이클 들어갔을 때는 이때부터는 오답 정리를 하셔야 돼요. PPT에 보면 페이지 뭐 땡땡땡땡 적혀 있잖아요. 이게 참고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캡처를 해서 문제를 다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종이 하나를 준비를 하셔서 하루에 공부를 할 때 2단계 이제 사이클, 반복 사이클 들어가면은 과목별로 변형법이다. 딱 그러면 쭉 풀잖아요. 그럼 밑에 보면 15페이지가 자주 틀리는 문제다. 그러면 요거를 딱 써놓으세요. 15. 그리고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틀렸잖아요. 그냥 바로 넘겨버리세요. 페이지 딱 줬고. 이거를 틀렸을 때 이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다 뺏기는 거예요. 이 가끔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이래요. 쫙 풀고 탁 넘기고 쫙 풀다가 갑자기 팔짱을 딱 껴요. 왼손으로 이제 교재를 살짝 펴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시험 문제로 돼 있는 거를 대여섯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요거 한 문제에서 다 날려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끝. 모르니까 틀린 거잖아요. 부족하니까 틀린 거잖아요. 여기 페이지 넘기고 그냥 가세요. 그리고 쭉 페이지를 적었는데 이게 100개다.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이거 오답부터 찢어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하셔야 될 사이클인 거예요. 근데 한 20개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저녁 때 내가 하루 해야 될 사이클 체크리스트 나와 있는 거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고 나서 키보드 이용해서 15페이지다. 그리고 20페이지, 35페이지 딱 돼 있으면 15페이지 엔터 탁 누르면 바로 글로 넘어갑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푸는 거예요. 이때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요때 문제 풀 때는 한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를 썼잖아요. 여기서 오답 정리해서 풀 때는 5분 정도를 쓰십시오. 5분 정도를. 필요하면 해당 페이지를 펴서라도 하십시오. 교재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교재를 찾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강의록을 다운받으십시오. 해당 그 문장의 단어를 검색을 하면 해당 페이지에 그 단어가 딱 나옵니다. 그 문장. 페이지 나오잖아요. 그 페이지를 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고 끝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근데 뭐가 다르죠? 밑에 오답 다 적어놨잖아. 교재로 보나 이거로 보나 차이 나는 건 뭐 있죠? 없잖아요. 순서가 섞여 있다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책을 보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 때 오답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안 되면 시험 본고사에서도 패스가 안 됩니다. 이 연습은 결국 본고사에서 패스 연습하고 패스를 하는 것과 동일한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400문제를 풀 때 약 한 50문제가 걸렸잖아요. 50문제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하는 동안에는. 종이에다가 페이지 번호만 딱 써놓고 바로바로 그 문제 넘겨버리세요. 그래야 정독 효과가 납니다. 앞 페이지까지 15번에 딱 걸렸는데 14번 페이지까지 잘 보고 정독을 잘 하다가 15페이지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정독했던 거 다 날라가요. 요거 보는 동안. 그 다음 문제부터 보잖아요. 다시 또 머리가 또 워밍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해. 항상 하나 문제 걸리고 팔짱 끼고 나서 다음 문제 풀면은 그 문제도 연달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게 안 돌거든요. 회전이 안 하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과목에 나오면 과감하게 페이지 넘기세요. 일로 종이로. 오답 딱 정리하고 넘기세요. 바로. 그래야지 하루에 400문제 풀 때 오후 4시면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저녁 6시부터 뭐 다시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오답 정리를 빨리 끝내세요. 이거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 문제당 5분을 쓰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답 정리하는 거. 내가 이번 주에 하루에 오답이 50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50개가 나올까요? 저녁 때 한 문제당 5분 이상을 투자를 해서 그게 집중해서 공부를 한 그 문제가 다음 주에도 똑같이 50개 나올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다음 주에 나는 이번 주에 나보다 많이 알아요. 덜 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근데 한 문제 한 문제 걸릴 때마다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정말 쉽게 종독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것까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본고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연습을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절약이 되고 나중에 오답 정리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8개에서 80개. 저는 5,400문제를 풀었습니다. 65회 준비하면서. 지금 여러분 풀고 있는 거에 2배 숫자고요. 지금은 어려운 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때는 어려운 거 다 있었어요. 조사까지 다 들어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들. 하다못해 뭐 벌칙에 뭐 이상 이하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바꾼 것도 있어요. 제가 7번 연달아 틀린 거 열받아 지워버렸거든요. 제가 지운 문제입니다. 근데 지우고 나서 다음 회차 때 그 시험 문제는 69회 때 나와버린 겁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셔야 돼요. 저는 그 5,400개 풀 때 하나 틀리거나 안 틀렸습니다. 그 레벨이 되셔야 돼요. 그게 지금 2단계를 완성하신 분들의 모습이고요. 2단계 중간에 있는 요 모습에 있는 분들이 완성해야 될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걸림돌이 뭐가 되죠? 항상 변형법이 걸림돌이잖아요. 예조교통은 그나마 2단계를 해도 좀 할만해요. 할만해. 근데 병역법은 완전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느낌이야. 그죠? 근데 본고사 가면 2단계 때는 거의 안 나와. 1단계 기출 나왔던 거 대부분 다 나와버렸거든요. 뭐 어쨌든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2단계를 완성하면 78개에서 80개는 완성이 됩니다. 본고사에서 아무리 시험을 못 봐도 78개는 나와요. 근데 1단계를 완성하잖아요. 1단계를 완성해서 1단계를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60개에서 80개가 나옵니다. 전반기에 검증이 됐어요. 1단계만 공부하고 시험을 간 사람 중에 78개, 79개, 80개 나오신 분이 있어요. 반면에 60개 나오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1단계 완벽하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들 답을 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서 2단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먼저 상담을 하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려주거든요. 1단계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2단계 들어가면 정말 힘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1단계 끝나고 2단계 들어가다가 전화하신 분이 가끔 있어요. 원장님, 제가 본고사에서 기출문제를 풀면 거의 한 개 틀리거나 안 틀리는데 왜 2단계는 정답률이 60%도 안 나오죠?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뭘 바라세요? 뭘 바라서 1단계 완성했다고 해서 2단계가 완성될 거라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오답 포인트라든가 문제의 성향들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기출은 말 그대로 그냥 본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에 쉽게 나왔던 수준이고요. 2단계는 만약에 어렵게 나왔을 때 이렇게 바꾸면 대부분이 틀리게끔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만든 거예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1단계하고 2단계의 문제, 예조교통의 문제량이 다르냐? 똑같아요. 문장이 다르진 않아요. 오답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 얘기는 뭐다? 1단계 때 한 문제 틀리거나 다 맞추는 사람들은 답만 외운 거예요. 수십 번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의 오답은 이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문제에서 이 문장에서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라고 판단하면서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기출문제 풀면서 80문제
75회를 푸는데 시간이 뭐 1시간 6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다 맞았네? 좋아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내가 60분 동안 80문제를 풀고 안 틀렸는데 오답 포인트 외에 나올 수 있는 오답 포인트를 내가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다른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그 문장에 대한 오답 포인트 여러 개를 다 숙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기출문제에 나왔던 75에 나왔던 그 문제의 그 문장은 요 문장이 나오면 요게 오답 포인트 끝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잘 나와도 2단계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별거 없어요. 날짜, 주어, 부사어, 수록, 그리고 문장 잘라내기. 이 5개의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문장을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도 맞출 수 있을 실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1단계를 완성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완성해서 만점을 받고 싶으시면 120%를 완성하세요. 기출은. 그렇게 하셔야지 본고사에서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단순히 오답 포인트에 답만 외워서 1단계를 완성하신 분들은 60개에서 70개 사이로 점수가 나올 겁니다. 오늘 전반기에 그랬어요. 2달 만에 78개 맞고 합격해서 가신 분도 많아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2개를 준비했습니다. 정상적으로 2단계 가시는 분들 가세요. 가시고 나서 나중에 한 60일 정도 남았을 때, 30일 남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2단계 가시는 분들 그대로 가시고요. 2단계, 3단계 마찬가지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표도 본인들이 만드셔야 되고요. 자, 앞부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진도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오답 정리를 해서 그날 공부할 거 빨리 끝내고 저녁 때 오답 위주로 공부하는 거. 남는 시간을 최소한 확보해서 2시간 이상 남으면 정독을 시작하는 겁니다. 남는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럼 일찍 주무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2시간이 남아야 한 과목이든 2과목이든 정독할 실력을 갖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기출 위주로 공부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등록한 지 한 달 채 안 되고 2달 정도 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자, 3일 이내에 1단계의 숙지형, 1단계의 가에 나와 있는 기출 숙지형 있잖아요. 예비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그거 하루에 한 번씩 3일 동안 푸십시오. 이미 시간 다 지나가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이걸 하루에 이렇게 풀려고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한 번만 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라면은 요거 이틀 반 만에 끝날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오답 정리 필요 없습니다. 3일 그대로 가십시오. 강의 다 빼버렸습니다. 왜 2단계 강의 시작되잖아요. 이제 강의 들으시라고요. 2단계 강의 들으시라고. 1단계 강의를 이제 듣는 것보다 79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2단계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문제를 풀면서 원문을 계속 보게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4일차. 자, 기출문제 2개를 선택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자 선택을 하고 슬라이드 시 상태가 되면 예비군법 버튼 누르면 30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푸시면 돼요. 그걸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합방위법 1-1단계에 나와 있는 통합방위법을 한 번 반을 푸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똑같이 반복을 하시고요. 토요일 날은 강의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 들었으면 탑재된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병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병역법 뭐 안 들으셔도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 병역법은 다 넘어갈 겁니다. 자,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면 어디에다 오답 포인트 둘 겁니까?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넘어갈 겁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자체가 읽어드리고 설명하고 예문 들어가고 예문 문제 나오고 그 예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같이 강의에 반영을 할 겁니다. 상황형 위주로. 그래서 병역법 시간은 좀 많이 줄였어요. 절반 정도로. 그래서 토요일 날 강의는 반드시 들으십시오. 그렇게 다시 가용 시간 이용해서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조직 훈련을 들어갑니다. 복습할 거 하면서 들어갑니다. 교육 훈련도 마찬가지. 그렇게 들어갑니다. 토요일 날은 강의 계속 들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교육 훈련은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잡았습니다. 교육 훈련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양도 좀 조직 훈련보다 양이 많아서 좀 길게 잡았고요. 18일부터는 병역법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기출문제를 5개에서 10개 정도 풉니다. 60문제. 5개면 300문제밖에 안 됩니다.
6개 해봐야 360문제밖에 안 됩니다. 많은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풀었던 문제고 다 아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더 세이브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푸십시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변형법 제외하고 4일 정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니구나. 4일 정도. 그리고 나서 22일차부터 변형법 숙지형 1, 2, 3일차 복습은 2개만 하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까지 풀면서 1, 2, 3일차를 풉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2, 3, 4일차를 풉니다. 3, 4, 1일차.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오늘 내가 푸는 것들을 내일 다시 풀면은 그 문장이 머리에 남거든요. 그래서 병역법을 완성하는 단계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자, 29일 그러니까 결국 28일이면 병역법까지 기본 1단계를 완성하는 겁니다. 강의를 강의는 언제? 매주 토요일 날 본고사 갈 때까지 2단계 강의를 들으면서 완성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 8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작한 지 전체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공부해서 후반기 본고사에서 합격할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기존에 탑재된 1단계 강의를 다 듣는다. 시간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상황용으로 설명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8일까지 병역법 숙지형까지 완성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29일 차부터 D-14일까지 2주를 남기는 그 시간까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2단계 손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1단계만 완성해서 가자는 겁니다. 대신에 뭘 하셔야 된다? 가로계제를 보셔야 돼요. 가로계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기출문제 3개씩 기출문제 3개씩 푸는 겁니다. 자, 이것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3개를 잡은 이유는 2개의 기출을 잡고 여기에 뭘 들어야 됩니까? 지금 보고 있는 모의고사 77회, 78회, 79회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1, 2, 3, 4는 집어넣지 마세요. 5, 6, 7로 집어넣으세요. 모의고사는 5, 6, 7 요 3개 위주로. 이게 그나마 좀 본고사 난이도에 맞춰서 만들어진 좀 난이도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야지 너무 정답을 외워버린 기출 외에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숙달할 수 있는 연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웬만큼은 다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병역법은 1-1단계에 있는 1일차, 2일차, 다음 날은 2일차, 3일차 중복되게 2일차 양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지만 자 300문제 요거 한 140, 180, 160문제 그럼 합치면 몇 문제죠? 3, 8, 24, 160 하면 딱 400문제잖아요. 계속 공부했던 거잖아요. 오답 몇 개 나올 것 같습니까? 이때쯤 되면 물론 뭐 29일 당일에는 좀 많이 나오겠지만 오답 개수가 50개가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400문제, 뭐 360문제, 400문제 정도 되니까 400문제를 풀고 저녁 때 2시간 투자해서 오답 정리하고 그러면 한 2시간 시간 남잖아요. 그럴 때 가로교재로 진행을 하십시오. 시간이 남을 때. 하루에 한 과목씩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병역법도 필요하면 정독을 하십시오. 이번에 교재 올려놓은 게 네모 박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박스 그 페이지는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 페이지는 봐야 된다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강의할 때 다 이 부분은 정독하시면 좋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교재에다가 표시를 해두시죠. 정독 표시를. 그래서 다른 페이지는 다 무시하세요. 페이지 넘기면서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예 무시하세요. 봐야 되는가 아니냐는 1단계입니다. 1단계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제 형태로 접할 수 있고 반복되고 너무 쉽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요. 지금 트렌드는 분명한 건 후반기도 최근 5년치도 안 갈 겁니다. 전반기에도 3년치 던져뒀다더라고요. 3년치에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3년치에서 계속 반복돼서 출제하잖아요. 그럼 2, 3년 지나고 나면 그 폭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처음에 이만큼 줬잖아요. 여기서 추려서 이만큼 줄였잖아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낼 게 없는 겁니다. 그때는 한번 터질 거예요. 다시 어렵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기출문제 5년치는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이 2단계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대로 가세요. 대신에 2단계 강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63회부터 78회까지 나왔던 상황형들을 대표 샘플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강의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병역법도 마찬가지고요. 예비군, 조직, 교육훈련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걸 강의에 그대로 반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원칙형 문장을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럼 상황형은 어디서 완성하냐? 강의에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후반기 2단계 강의를 준비해놨습니다. 교재는 지금 다 완성됐어요. 지금 병역법만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풀 수 있는 상황형 문제만 모아놓은 거, 그리고 원칙형이지만 요거 틀리기 쉽고 질문이 좀 들어왔던 문제들도 PPT로 올려놨어요. 지금 병역법 보신 분 있나요? 그 문제들은 출제되면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에요. 그것도 위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반복하시면은 제가 볼 때 60개에서 80개까지는 완성할 거예요. 내가 60개에 들어갈 건지 70개에 들어갈 건지 80개에 들어갈 건지는 본인의 역할입니다. 학원은 그렇게 밴드역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장부터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인데 이것도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뺏깁니다. 뭐 생략의 원칙부터 해서 지금 하다 보면 분명히 흐름이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강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끝낼게요. 좀 적을게요. 제가 외우지 못해서. 첫 번째 교육비입니다. 지금 재공채 예산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7월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진돼서 후반기 26년도에 교육비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는 다 떨어졌더라고요. 강원도도 지금 거의 다 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지금 기본교육을 수료하시고 교육비 신청을 안 하시면은 합격하면은 지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하고 지원 안 받아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거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원을 받는 게 좋죠. 만약에 기본 교육을 수료 안 하셨으면 전역, 예정, 확인서, 후반기 시험 보시는 분들 전역, 예정, 확인서 다 다음 달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발급 받으세요. 분명한 거는 8월 말까지 이 서류들은 다 준비될 거니까 한 부 더 준비하셔서 제대군인 지원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제대군 이거 전역 예정 확인서로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만약에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교육기간을 26년 9월 1일부터 27년 1월 2일까지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괄로 해서 잡을 겁니다. 자, 27년 1월 2일까지도 돼 있잖아요. 교육을 수료해야지 교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교육 수료가 1월 2일이라는 건 뭡니까? 27년도 예산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격을 해버리잖아요. 26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이 되고 요 이틀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 계산 방식은 뭐냐면 1월입니다. 1월. 제가 9월 1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9, 10, 11, 12 거의 120일이잖아요. 120일에 이틀 122일이잖아요. 여기에 2 곱하기 150만 원 지원받는 거. 요만큼만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요만큼만. 근데 분모가 적어지면 어떻게 되죠? 분모가 2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길게 잡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원래는 2달 반으로 교육청에 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신청하면 늦게 신청할수록 1할의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못 받는 비율이. 10월 1일 날 신청을 해서 내년 1월 2일까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일에 분모가 사라지기 때문에
환급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아져요. 물론 이틀밖에 안 되긴 하지만, 뭐 1, 2만 원 정도 차이 안 나긴 할 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거의 150만 원 원금에 다 가까운 금액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월 2일까지로 교육기간 선정해서 예산 소진된 제대군인 지원처를 그렇게 할 겁니다.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기본교육 못 받았다 하더라도. 뭐 기본교육이 9월 이후에 있어가지고 뭐 저는 그거 받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돌려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감수하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냥 합격하고 그냥 사비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전반기 한 분 계셨어요. 신청 다 해드렸어요. 서류 다 드렸는데 신청 서류를 안 내셨더라고. 시험 다 보고 합격 발표하고 나서 원장님 지금 신청해도 돼요? 안 되죠. 합격한 사람들이 지금 교육 시작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어. 그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비 관련해서 요거고요. 두 번째 학원. 아마 실장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학원을 문 닫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 안 닫고 싶다고 해서 안 닫을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 27년도에 수강생이 0명이야. 1년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계산하니까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자, 저는 솔직하게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합격해서 가셨거든요. 분명히 지금 2년 전, 3년 전에 시험을 보시고 복직하신 분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까지 비선이 돼서 다시 원복하신 분도 있습니다. 재복무 신청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해밀은 뭐라 그랬죠? 조금 후회되는 멘트를 날려버렸어요. 합격시까지. 28년에 전역하시거든요. 재복무 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분 챙겨야 되잖아. 그럼 문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겁니다. 매출이 0원이라도 학원을 10년을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금 운영 계획을 일주 내내 고민했어요.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 표정 되게 안 좋았죠.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 노후 설계 다 했던 거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서 10년 동안 자금으로 다 돌려놨어요. 수강생이 0명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 학원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옆 학원으로 옮길지도 그것도 지금 변수가 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간 학원 운영하는 거를 계산한 겁니다. 여기에 멘토님 월급까지 생각을 해서 멘토님 월급이 제일 세던데 10년 딱 계산하니까 1억 4천? 네.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자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1단계로 못 돌아갑니다. 무조건 강의는 2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멘토님이 있어야 제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내가 받았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고 약속이다. 이걸 어기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은 10년간 앞으로 만약에 10년 동안 제가 학원을 문을 닫게 되면은 딱 어느 순간 수강생을 안 받을 겁니다. 안 받고 3년 뒤에 문을 닫을 겁니다. 왜냐면 3년간 챙기기로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재복무하는 거는 그건 제가 못 챙겨요.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시험 보시고 비선이 됐을 때 뭐 재복무 하시고 하신다는 분도 있거든요. 하세요. 분명한 건 32년까지 다 끝나시더라고요. 10년 되려면은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요. 시험 보시고 재복무 하셔도 됩니다. 재복무 하셔도 됩니다. 이미 수강 등록 다 하신 분들이에요. 상황이 바뀐 것 뿐이니까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대신에 시험을 볼 때는 최선을 다하시고 복직한 뒤에는 복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 틈틈이 공부를 하시는 걸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계정. 지금 계정이
지금 로그아웃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안이 좀 강화를 좀 많이 해놨어요. 예전에 계정을 이제 막 드리고 하니까 막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최근엔 없었지만 지금 바뀐 계정은 모든 게 다 중앙에서 컨트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S 갤럭시로 했냐 아이패드로 접속을 했냐 그게 다 떠요. 다 확인됩니다. 그리고 통상 2개월 정도 지나면은 자동 재로그인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재로그인 하시면 돼요. 제가 드렸던 계정과 비밀번호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승인은 제가 해야지 로그인이 되거든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원장님 암호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카톡 위에 제가 암호 보낸 게 다 있더라고요.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저한테 이제 로그인 하면은 번호가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24가 떴습니다. 그럼 뭐만 하시면 됩니까? 저한테? 24 보내시면 돼요. 24 탁해서 보내시면 되는데 원장님 로그인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탁 떠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딱 들어가면 막 이게 글 쓰고 있으면 뭐 이 점 3개 생기잖아요. 계속 생겨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고는 있는데 빠져나오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다시 해야 돼요. 글을 답을 못 써요. 제가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24번 그냥 번호만 딱 써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그 번호 바로 입력하면 되거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열심히 달 더운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PPT가 로그아웃이 돼가지고 파일이 안 열리는데 편하게 로그 번호가 뜹니다. 번호는 24번입니다. 24번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앞에 거 다 손으로 워드 치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본인 힘드시잖아요. 일단은 번호 딱 알려주고 나서 그 뒤에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돼요. 번호만 딱 보내시라. 그 얘기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고문.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공고 나올 거고요. 확인한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고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7일이죠. 월요일 날. 그래서 아침에 공고 나오면 바로 그거 정리를 해서 필요한 서류들 하는 것들 공고문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 날 강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만약에 토요일 날 안 하고 목요일 날 하게 되면은 제가 공지를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오리테이션 안 했던 거를 그때 같이 할 거고요. 만약에 토요일 날 하게 되면은 토요일 날 그대로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지는 그대로 올릴 거고요. 지금 신체 검사 제일 중요한 서류 그리고 체력 인증 100 그리고 복무 확인서. 복무 확인서가 문제입니다. 7월 달에 전역을 하시는 분들이 8월 달까지 서류를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7월 달 기준으로 현역 신분으로 기준으로 신체 검사를 안 받고 복무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7월 전역해버리고 8월 되면 예비역 신분인데 복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안 되면 복무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셔도 돼요. 왜? 예비역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걸로 제출하면은 7월 30일까지는 현역 신분이었다는 게 증빙이 되니까 그걸로 대치면 됩니다. 자, 공무원 신체 검사 안 받아줍니다. 7월 달에 전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복무 확인서나 복무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됩니다. 전반기 때 그렇게 시험 자격 박탈되신 분이 있어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 인증 100. 요거는 8월까지 유효합니다. 8월까지. 예를 들어서 8월 24일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되잖아요. 그런데 체력 인증을 계속 불합격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신청한 게 7월 27일이다. 그러면 원서는 다 접수를 하시고 체력 인증 127일 날 받게 되면 그거 나중에 받은 날짜로 해서 전화해가지고 발송하시면 돼요. 추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관련 내용들은 공고문이 나오면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신체검사, 체력인증 100, 복무확인서 요 3개의 서류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세요. 관련 서류들은 78의 공고문, 77의 공고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체력인증 100 하셔야 됩니다. 신체검사 아닙니다. 안 됩니다. 7월달에 전역하신 분들. 6월달 전역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7월부터 전역하시는 모든 분들은 복무확인서나 복무경력 확인서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복무확인서 지금 7월달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은 서로 준비하기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요. 2단계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는
목요일 날 하게 될지 토요일 날 하게 될지 제가 그거는 카페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TD 더스님 죽음의 2단계군요. 네, 800원. 자, 그리고 2단계 강의는 오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할 겁니다. 학원 수강생만 볼 수 있도록. 전반기 때는 강의할 때는 공개로 하고 나중에 이제 탑재할 때만 비공개로 했잖아요. 아예 시작부터 비공개로 할 겁니다. 이제는 다른 학원분들이 우리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걸 가져가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1단계는 괜찮아요. 오히려 약간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길잖아. 엄청 길잖아요. 솔직히 저 교육훈련 강의하는데 8시간이면 끝나거든요. 멘토님은 14시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뭐 상황형을 또 굳이 설명한 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길게 하시지? 길게 하는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2단계 강의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병역법 강의는 정말 훅 지나갈 겁니다. 읽어드리는 거는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만 읽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 그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할 때 예비군법 또는 병역법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맞춰가지고 올려놓을 겁니다. Q&A 강의 자료를. 반드시 풀고 강의에 참가하셔야 돼요.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물론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요거까지 그래 상관은 없긴 한데 이왕이면 다 푸세요. 금요일만큼은 그 시간을 몇 문제 안 됩니다. 30문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30문제가 거의 다 오답에 들어가는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강의에 참가를 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자, 이 페이지에 요거 나올 가능성 높죠? 날짜. 야, 요건 주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강의를 하지 병무청장은 10월 31일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강의. 그런 강의는 어디서 하냐? 정말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 자, 병역법 65조 보겠습니다. 면책은 변경에 대해서. 야, 이거는 해드려야 돼요. 왜?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니까. 자, 병역법이 훅 지나갈 겁니다. 자, 이 페이지는 자주 출제됐네요. 정독하세요.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솔직히 날짜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6월 30일, 7월 30일. 이거 제가 설명할 필요 있나요? 외우세요.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왜 3년 이하로 했지? 물론 팁은 드릴 수는 있지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입영판정검사에서 입영판정검사는 언제부터 하죠? 30일 전부터 전일까지. 왜 이 날짜는 다를까? 왜 30일 전부터 할까? 이런 거는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병역법 전체에 보면 며칠 전까지, 전날까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갑자기 30일 전부터 전날까지 이렇게 돼 있고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영 판정검사가 제외됐네? 역적이 변경됐는데 왜 제외지? 그러면 현역의 입영 대상자에서 보충력으로 역적이 바뀌었어. 보충력도 군사교육 받잖아. 그런데 왜 입영 판정검사 제외라고 하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을 읽어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2단계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2단계 강의가 끝나고 나면 또는 2단계 강의를 하기 전에 카페 질문 페이지에서 많이 질문해 두세요. 이번 강의에 이런 거 하나 반영해 주시면은 아니면은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해놓으면 강의 때 그거를 반영을 해서 같이 강의를 할게요. 지금 커리큘럼 상의 계획상으로는 병역법 끝나고 나면 3시간 정도를 Q&A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냥 쭉 이어서 Q&A가 중간중간에 들어갈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 조항을 공부했으면 그 조항에서 Q&A 바로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지. 다 끝나고 하니까 조금 뭔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교재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생략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말이 빠르죠? 말이 빠르면 중간에 제지를 해주세요. 2단계 강의 항상 힘들어하는 게 말이 빠르다.
그걸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딱 해주면 제가 딱 깨우쳐요. 말이 빠르구나. 솔직히 빠르게 말을 하나 천천히 말을 하나 강의 시간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날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본격적으로 2단계 강의 시작됐습니다. 1단계를 진행하고 있든 2단계를 진행하고 있든 2단계 강의를 안 듣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2단계에서는 여기서 상황형으로 나왔던 모든 것들은 본고사에서 100% 출제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벗어날 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모의고사는 좀 벗어나요. 강의에는 없지만 모의고사에는 조금 반영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모의고사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과거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좀 구성해 놨거든요. 그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가 60점 넘으면 다 잘 봤다고 봐요. 기출문제도 아닌데 그래도 60개 이상 맞췄네? 전 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고사에서 나올 건 60개만 나오지 나머지 틀린 20개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응소시간 이런 거 틀렸으면 반성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죠? 그런 거 없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12시간만 공부하세요. 너무 많이 공부하시면 힘드니까 하루에 12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서 체력 관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